불펜 투수는 한 시즌 한 시즌이 정말 다릅니다. 올해가 좋았다고 내년도 좋으리 간 법이 없습니다. 지난 시즌 ERA 0.61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클리브랜드의 수호신 엠마누엘 클라세는 올 시즌 23게임에 나와 ERA 4.50에 좋지 못한 기록을 작성하고 있기도 하죠. 양키스의 데빌 윌리엄스는 어떻고요? 22경기에 나와서 6.1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정말 인생 최악의 기록을 작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책임 이닝수가 적고 경기 후반부 승패를 결정짓는 큰 부담감을 안고 있는 마무리 투수는 한 시즌 만에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헌데 이 선수는 아닙니다. 완전 무결의 선수라고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2022년 MLB 레귤러 멤버로 자리매김한 이후 단 한 시즌도 부진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올해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광폭의 시즌 성적을 기록하고 있죠. 시애틀 매니너스의 무적의 클로저 안드레스 무뉴즈의 이야기입니다. 무뉴즈를 설명하기 딱 좋은 한마디는 꾸준히 성장한 선수란 말일 것 같습니다. 무뉴즈는 처음부터 번뜩였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로얄로더의 길을 걷는 엄청난 유망주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포직도 아니었죠. 수많은 MLB 불펜 투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더 싹수가 보이는 정도의 그런 투수 말이죠. 심지어 2020년 토미존 수술을 받기까지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긴 하지만 그의 앞날이 그렇게 엄청 쾌적할 것 같은 느낌은 들지 않았죠. 뭔가를 보여주기 전부터 삐그덕거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수술 후 재활기간 무뉴즈는 샌디에고에서 시애틀로 트레이드됩니다. 트레이드 골자가 엄청 컸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트레이드로 보지도 않았죠. 근데 이 계기가 무뉴즈에겐 반전의 기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시애틀로 이동하게 된 무뉴즈는 투수로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뤄내게 됩니다. 시애틀은 MLB 최고의 투수 육성팀 중 하나로 좋은 시스템을 갖춘 구단이었기에 무뉴즈에게 알맞는 훈련 방법과 구종을 연마시킵니다. 무뉴즈는 2021년, 2022년 정말 많은 깨달음과 발전을 이뤄냅니다. 구종의 연마는 물론 투수로서의 애티튜드 그리고 훈련에 대한 세션까지 모두 많은 부분에서 큰 발전을 이룩하게 되죠. 그렇게 완전히 재활에 성공한 2022년 시즌 후반 무뉴즈는 꿈에 그리던 MLB에 데뷔하게 됩니다. 고작 한 게임이었고 던진 이닝은 1이닝도 채 되지 않는 3분의 2이닝 2개의 아웃카운트였을 뿐이었지만 말이죠. 근데 시애틀은 이 무뉴즈에게 연장 계약을 건넵니다. 100마일이 넘나드는 빠른 공 때문이었을까요? 평소 훈련하는 태도가 좋았기 때문이었을까요? 단 한 경기만을 치른 불펜 투수에게 4년 7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내밉니다. 계약 금액이 많다고 할 순 없지만 단 한 경기만을 치른 불펜 투수에게 이런 계약을 건네는 팀은 그 어디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시애틀에서도 그런 계약은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계약은 정말 엄청난 성공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가 세내려간 성적을 생각하면 역대 최고의 가성비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2022년 본격적으로 정규 멤버가 된 무뉴즈는 64게임의 출장에 65이닝을 던졌고 96개의 삼진과 15개의 볼넷, 5개의 피홈런을 내주며 2.9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프라이머리 셋업맨으로 하이 레버리지 상황들을 잘 이겨내며 시애틀 불펜의 핵심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75만 달러의 계약으로 만들어낸 성과죠. 2023년도 훌륭했습니다. 셋업맨과 마무리 투수로 보직을 동시에 소화했던 안드레스는 52게임 49이닝을 던지며 ERA 2.94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성적이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점대의 평균 자책점을 방어해내며 좋은 선수로서의 자질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시즌은 마무리 투수로서의 성장하는 본격적인 첫 시즌이었기에 이런 성적이 나쁘지 않았죠. 계약 금액 150만 달러로 만든 기록입니다. 2024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은 시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미국 전역에 알린 시즌이기도 하죠. 60게임 59이닝을 던지며 2.12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합니다. 계약 금액 200만 달러가 최고의 마무리 투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올 시즌 그의 성적은 현재까지 22게임 0자책점, ERA 0, 탈삼진 28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즌은 이제 30% 했을 뿐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론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현재 주가로 봤을 때 정말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연 올 시즌 최고의 마무리 투수를 뽑으려면 안드레스 무뉴즈의 이름을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성적을 보여주면 말이죠. 그리고 올 시즌 연봉은 250만 달러입니다. 약속된 4년의 시즌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럼 무뉴즈는 어떤 선수일까요? 어떤 공을 지니고 있길래 이렇게 꾸준하고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겠지만 그는 엄청난 파이어블러입니다. 100마일을 넘나드는 강속구를 던지는데 단순히 포심만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싱커도 100마일이 넘나듭니다. 좌우 곳곳 뱀처럼 살아 들어가는 그의 싱커와 쫙쫙 뻗어 들어가는 100마일 하이 패스트볼은 그의 공을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무뉴즈 역동적인 투구 폼에서 나오는 빠른 볼은 타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30도의 로우 암사이드를 갖고 있는 무뉴즈는 빠르고 강한 투구 동작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 몸만 빠른 게 아니라 휘둘러 나오는 팔스윙도 상당히 빠르죠. 게다가 가슴을 완전히 닫고 나오는 특유의 투구 폼과 감춰져 나오는
나오는 팔스윙은 사이드 스로우에 가까운 팔스윙임에도 타자에게 상당히 오랫동안 보이지 않게끔 만듭니다. 선발 투수로서는 꿈도 못 꾸는 투구폼이지만 짧은 이닝을 강력한 퍼포먼스로 막아내야 하는 포지 특성과 아주 잘 어울리는 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이런 와일드한 투구폼으로 낮은 팔각에서 높게 솟구쳐 오르는 포심은 타자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을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패스트볼 구위가 막 엄청난 건 아니라 적당히 올라가는 공은 때려 맞기 쉽기 때문에 양날의 검처럼 다가오기도 하지요. 근데 또 그걸 보완하는 싱커가 또 상당히 좋습니다. 올 시즌은 구사율이 좀 줄이긴 했지만 그의 싱커는 포심과 비율이 같이 가도 좋을 만큼 매우 매력적인 피칭입니다. 100마일에 근접하는 빠른 패스트볼과 같은 궤적으로 오다 급격히 말려 들어가는 그의 싱커는 타자에게 재앙과도 같죠. 실제로 싱커의 구종지표는 포심보다 훨씬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의 싱커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문우지의 진짜 무기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100마일 패스트볼보다 더욱 그를 빛내주는 구종이죠. 바로 슬라이더입니다. 실제로 그는 슬라이더 투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슬라이더를 많이 사용합니다. MLB에 올라온 2022년부터 25년 현재까지 64.6%, 48.6%, 47.1%, 49%로 슬라이더는 항상 그의 1번 구종이었습니다. 그의 슬라이더는 자이로 스핀을 갖고 있는 슬라이더로 평균 구속이 140km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자이로 슬라이더는 큰 낙폭으로 빠르게 떨어지는 구질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죠. 아주 좋은 자이로 스핀 슬라이더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냥 일직선으로 오다가 툭 떨어지는 느낌을 만듭니다. 게다가 타자들은 회전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 패스트볼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 슬라이더를 공략하기 어려워지죠. 그런 특성을 정말 제대로 잘 살려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장 디그롬의 슬라이더와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올 시즌 슬라이더의 성적은 정말 좋습니다. 피안타율 4푼 4리, 헛스윙률 52.7%, 정말 말 그대로 슬라이더를 마스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선수는 약점이 없는 무결점 투수의 모습만은 보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력한 구위로 타자를 압도하는 것은 맞지만 정밀함은 분명히 떨어집니다. 플래시 타수와는 편이죠. 그렇다 보니 쉽게 간다는 느낌보다는 살짝씩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 경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 내적으로 보면 카운트가 몰리는 싸움을 자주 보기에 팬 입장에서는 한두 점의 타이트한 상황에서 보이는 게 엄청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물론 그걸 이겨내고 결국은 아무 일도 없었다 레시전하기에 항상 낮은 ERA를 보여주는 것이지만요. 그리고 은근 변론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올 시즌도 자신의 책임 주자는 아니지만 점수를 허용해 2번의 변론을 기록하기도 했죠. 지난 시즌도 5번의 변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2개라면 변론을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낮은 ERA를 기록한다고 해도 역대급 평가라는 소리는 듣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시즌 끝의 성적이 어떻게 찍힐지 모르겠지만 더 좋은 평가를 듣기 위해선 확실히 개선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불펜 투수는 선발 투수에 비해 평균적으로 3분의 1 정도의 이닝만을 소화하기에 ERA는 낮을 수밖에 없고 짊어지는 전체적인 총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팀의 마무리 투수들의 중요도는 한 명의 에이스급 선발 투수의 존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시애틀 같은 팀은 더욱 그렇습니다. 투수 친화적인 구장 그리고 타선의 득점 빈곤 더욱 타이트한 상황이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안드레스 무누즈는 그런 팀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역할을 잘 해내고 있죠. 시애틀에게 그는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존재 중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더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지금도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발전하길 멈추지 않습니다. 더 압도적인 투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이런 그의 모습은 언젠간 정말 위대한 마무리 투수의 반열로 올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애틀 매니저스의 클로저 안드레스 무누즈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